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중대발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수합니다. What's up, what's up? DJ 유신 쇼, come on. 유신 쇼. 유신 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사자TV 유신쇼 중대발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만에 또 복귀를 했는데 어제였나요? 예, 또 개그맨 최군이 중대발표를 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언급이 있어서 오늘 중대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자TV 유신쇼 중대발표는 인터넷 신문과 커뮤니티의 결합, 국내 최초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9년째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시.org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였죠. 제가 그 아버지 병문안 때문에 고향을 간 기간 동안 기습적으로 느닷없이 갑자기 벼락치기로 헤릿 하면서 개그맨 최군이 군 관련된 입장과 고소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사실은 다 알았고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서 좀 뭐 내용이 어떤 건가 별거 있나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별게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재탕, 삼탕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좀 큰 실수가 있었고 저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팩트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팩트 체크로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뉴스 커뮤니티에서 최군의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에서 군면제 판결 큰 파문이라고 속보기사가 나간 날짜가 지난 2016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3월 30일 그 기사를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최군이 얘기하는 걸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사의 기원은 뭐가 될까요? 이 기사를 그냥 썼을 리는 없잖아요. 뉴스 커뮤니티에서 그냥 자다가 어떤 BJ처럼 신이 계시를 내려가지고 신의 계시예요. 이런 신의 계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순실이처럼 접신으로 나 니엠이다 이렇게 뭐 접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유신이 어떻게 2016년 3월 30일 날 이 최군 관련 서울행정법원 1심 승소 소식을 기사로 쓰게 됐느냐? 그 어원으로 갑니다. 가면 어디로 가느냐? 2016년 3월 29일 날 중앙일보입니다. 최군 쪽에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앙일보도요. 단독으로 화려함 속의 그늘, 유명 인터넷 방송 BJ 군 면제받은 이유, 중앙일보는 고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물어봐 주세요. 중앙일보 고소했어요? 네. 국내 언론사에서 가장 먼저 개그맨 최군의 그 행정
법원, 서울행정법원 1심 승소 소식을 전한 것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JTBC의 모회사. 시간이 없고요.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TBC의 대주주 회사죠.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기사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 여기 분명히 타이틀이 화려함 속의 그늘, 유명 인터넷 방송 BJ 군 면제받은 이유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 내용에서도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 보죠. 중앙일보 2016년 3월 29일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예요. 방송인 출신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BJ가 우울증으로 군 입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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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JTBC 모회사 2016년 3월 29일 단독 기사. 방송인 출신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BJ가 우울증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면제받았다고 중앙일보에서 최초의 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뉴스 커뮤니티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받았습니다. 요거를요. 그러니까 뉴스 커뮤니티가 선동하고 배포하고 면제받았다고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야. 중앙일보는 고소했다고 말을 해봐. 고소했는지 사실을 말해봐. 네. 뉴스 커뮤니티 작은 언론사라고 고소했다고 했죠. 자기는 면제받은 게 아닌데 면제받았다고 기사 썼다. 선동했다. 혼자서. 근데 단독으로 기사 쓴 중앙일보 2016년 3월 29일 군입대를 면제받았다. 라고 썼고 이 기사를 수많은 언론사에서 받아 썼습니다. 단독 기사를.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많고요. 왜 중앙일보 고소 안 하고 다른 언론사 고소 안 합니까? 에? 왜 뉴스 커뮤니티만 만만합니까? 우리는 중앙일보 기사 받아 쓴 거예요. 받아 쓴다는 거는 단독 기사가 나면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쓰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받아 쓰는 기사는. 근데 중앙일보는 제일 먼저 기사 써고 단독 기사 썼는데 중앙일보는 고소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최군이? 아니, 강한 언론사는 아무 언급도 안 하고 만만한 게 뉴스 커뮤니티입니까? 저희만 받아 쓴 게 아니에요. 다 받아 썼어요. 그러면 중앙일보가 군입대를 면제받았다고 판단한 게 뭐냐? 현역이죠. 자, 들어보세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016 3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인터넷방송 BJ A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군면제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0년대 중반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육군 보충대에서 입영했다가 4일 만에 귀가 조치했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질병으로 병역을 미뤄온 A씨는 2014년 신체검사에서 다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역으로 군입대가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과거 방송국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활동했던 A씨는 2009년 무렵부터 방송을 그만두고 인터넷 방송을 하며 이름을 알렸다. 해당 사이트에서 실시간 시청 1위를 하는 등 화제를 모으면서 유명 개그맨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기도 했다. 박명수죠.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A씨는 평소 주변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호소했다고 한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병원에서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은 이후 상담 치료 등을 꾸준히 받고 있지만 증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군에 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휘 감독이 철저한 군복무 환경에서 우울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심한 경우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감정기관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병무청은 재판에서 인터넷 방송 모습을 보면 군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 누가 그랬다고요? 세이허 병무청 세이허 병무청. 자,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유신이냐? 아니죠. 뉴컨가요? 아니죠.
누가 주장했다? Say her. 병무청. 자, 군 입대를 면제받은 걸로 나타났다. 누가 주장했다고? 누가 먼저 보도했다고요? 중앙일보. 자,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 누구? 병무청. 왜 병무청을 고소 안 합니까? 병무청하고 중앙일보 고소해야죠. 자, 하지만 재판부는 인터넷 방송은 다른 사람의 지휘 감독 없이 지인들과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것만으로 A씨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A씨의 인터넷 방송을 본 시청자들도 기복이 심한 게 안타깝다 등의 댓글 달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군대를 다녀온 것처럼 발언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 병역 기피 논란을 했다. 최군은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뉴커에서 주장했다. 선동했다. 어떤 사실을 군대 면제 안 받았는데 면제받았다. 중앙일보에서 얘기한 거예요. 중앙일보의 기사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의 취지는 뭐냐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현역 면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무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최군이 이번 병무청의 현역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은 신체 검사를 다시 해달라는 소송만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현역으로 갈 수가 없는데 현역 처분을 내렸다. 신체 검사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죠. 이게 나도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장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군이 두 차례 신체 검사에서 첫 번째 신체 검사에서 1급을 받아가지고 입소를 했다가 그 정신과 치료받은 사람 나오라고 손들라고 해서 손 들었어요. 누구보다 빠르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왜 제출을 안 했느냐 본인이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최종 또 현역이 나온 거예요. 3급으로. 그거에 대해 소송을 건 거란 거죠. 그러니까 신체 검사의 그 검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 제대로 신체 검사를 안 했다. 자기는 현역을 가기 힘든 상황인데 그게 지금 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장난하는 게 뭐냐면 최군이 1심에서 변호인과 함께 주장한 게 뭐냐면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심리 검사가 빠졌다. 병무청에서는 다 했다고 그랬는데 그 반박 자료를 제출 못했다. 병무청이 1심에서 등신짓거리 한 거 사실입니다. 그 제대로 대응 못한 거 사실이에요. 왜 최군 재판에만 이렇게 대응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병무청 관계도 확인을 했고요. 재판에 직접 참여를 했으니까 또 뭘 확인했냐면 그 심리검사를 했다라는 증거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최군의 말대로 하면 이 재판은 끝나야 됩니다. 근데 끝났나요? 최군이 이 재판을 행정소송을 한 이유는 병무청에서 심리검사를 빠뜨렸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신체검사를 받자고 했다고 하는데 정작 실체는 계속 현역을 주니까 현역이 내가 갈 상황이 아닌데 현역을 줬다. 그리고 소송 자체를 그걸로 준비를 했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진단서. 그동안의 진단서, 정동성, 장애 이게 심하다.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변호인 측의 주장이나 이런 걸 보면 병무청의 절차상의 하자가 핵심이 아니라 나는 군대를 못 갈 상황인데 병무청에서 자꾸 현역을 때리니까 이거를 바로잡아달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군은 정당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자기는 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최군이 승소하면 현역은 안 가는 겁니다. 이걸 자꾸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군의 재판은 현역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재판이지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최군 말대로 하면 다시 병무청에서 적성 검사랑 심리 검사랑 다 해가지고 현역 때리면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이 행정소송에 그 귀속력이 있어가지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현역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그럼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현역을 못 가겠다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최군하고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아니면 중립적으로 유튜브에서 중계를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최군이 이 소송을 한 거는 절차상의 하자를, 만약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상급을 때릴 때 신체검사를, 심리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것만 그렇다면 그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소송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현역을 못 가겠다는 거야. 양극성 정동장애가 심각하기 때문에 현역으로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군이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정하게 다시 신체검사를 받겠다.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현역 때리면 다시 가겠냐고. 그럼 재판할 필요 없어요. 병무청에서 안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공정하게 서울대학교 의사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원하는 대로. 근데 이 소송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이 현역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현역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현역 취소 소송 보니까 이게, 그러면 현역을 취소 소송하는데 근거, 그 핵심이 뭐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결과가 재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결과값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현역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나 뉴컬을 포함해서 다른 언론사는 현역을 면제받는다, 이거를 군면제로 한 거예요. 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군대 완전 면제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익도 면제받, 이런 게 아니잖아. 현역의 면제에 대한 그 기사기 때문에 그게 무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군이 계속 아주 그 뭐라고 되냐,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예민하게 자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검에 그걸 다시 받고자 한다, 공정하게. 그럼 현역 면제가 포함이 안 돼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본인이 다시 재검받아가지고 결과 나오면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현역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숨기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계속 숨기고 있습니까? 재판에 뭐 그 1배뿐만 아니라 다 가서 봤어요. 핵심은 현역 면제예요. 그걸 군면제라고 표현한 것 뿐이고, 중앙일보를 포함한, 뉴컬을 포함한 많은 언론사에서 군대의 꽃은 현역 아닙니까? 아니, 공익하고 면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현역이 군 현역을 면제받느냐 안 면제냐, 이거에 대한 의미고, 저희 뉴컷뿐만 아니라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썼고 많은 언론사에 받았었는데 왜 뉴컷만 만만한지, 왜 군면제 안 받았는데 군면제 받았다고 하느냐. 자, 고소할 때 중앙일보도 같이 고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역 면제에 대해서 군면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나 군면제 받았어. 그러면 현역 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 공익 면제 받았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완전 면제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가 현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을 군면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받아 써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 쓴 기사 내용은 중앙일보를 바탕으로 한 보도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를 고소하고 비판하기 전에 군면제에 대한 표현은 중앙일보부터 고소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부 이 내용도 역시 그 기존 것들을 인용한 부분이고요. 거기 아까 중앙일보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갔고 이제 핵심이 되죠. 밑에 첨부한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요게 핵심, 요게 궁금하신 거죠. 야, 왜 너 유신아 뭐 귀신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네가 썼냐, 했느냐, 요런 내용인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내가 쓴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내용을 첨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일대기라고 해야 되나? 그 단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가 언제였느냐? 그때 당시는 3월, 잠깐만요. 이 기사가 3월 30일 날 마지막 날 날라왔는데, 그 새벽에, 기사가, 저희가 이 중앙일보 기사가 첫 나온 날짜가 3월 29일인데 바로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여부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업데이트했는데, 추가로 지금 그러니까 기사를 올렸는데 메일이 온 겁니다. 그 메일이 온 날짜가 3월 30일 새벽 4시 8분입니다. 이건 경찰 쪽에도 얘기를 했어요. 메일이 뭐라고 나왔냐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글이 새벽에 올라와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도 논란들이 거세네요. 최초 최군 군대 떡밥이 일베에서 시작된 거라서 자료들과 각종 댓글이 논란이 많네요. 자, 일베뿐만 아니라 보배드림이랑 많은 주요 사이트에서 최군에 관련된 논쟁이 이 3월 29일 날 중앙일보 기사 이후에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청자들이 빗발치게 제보가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을 첨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그 최군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 짜집기 했다. 기사를 그 김우주 사건과 짜집기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우주는 1년 전 사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쵸? 내가 자폭해서 무슨 돈이 넘쳐나가지고 소송을 당하려고 자폭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거를 짜집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년 전 사건이었고 그쵸? 나는 그쪽 변호인 측이 주장하길래 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줄 알아서 1년 전 사건이더라고요. 모든 기자들이 1년 전 사건을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기 부분이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댓글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첨부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 원본,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후에 시청자가 출처를 밝히라고 해서 출처를 밝힌 겁니다. 그분도 이거 네가 조작한 거 아니냐, 지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출처나 링크를 다 했고 경찰에 출처 페이지와 제보받은 내용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경찰도 확인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3월 29일 날 중앙일보 기사가 터진 후에 일베를 비롯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댓글이 나오는 글의 일부,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이해를 편의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거예요.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찰 다 확인했고요. 그게 그 올라간 커뮤니티나 이런 쪽 다 캡처해서 제출했습니다. 토시도 안 바꿨고요. 그럼 최근 측에서는 제가 이미 경찰을 조사받을 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다 조작했고 유신이 그걸 배포했다. 기사로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사를 베껴가지고 이렇게 뭐 조작했다. 그 원본이 다 캡처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제출을 했고 원본 링크나 이런 것들도.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그거 커뮤니티에서 화제된다고 해서 사실 여부를 밝혔어야지. 사실 여부 노력했죠. 최군한테 연락도 하고요. 그랬더니 자, 제가 전화도 하고 음성도 남기고 연락도 했습니다. 그 3월 달에 그 기사 쓸 쯤에.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나중에 고소당하고 합의해달라고 조른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허위사실이죠, 분명한. 예, 그거 다 기사를 포함해서 BJN에서 그 최군이 홍대에서 발언한 그 기사 녹화본, 기사본 다 해놨습니다. 내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연락하고 문자 남기고 그 다음에 취재를 목적으로 한 내용을 둔갑시켜가지고 나중에 고소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합의하라고 이렇게 연락하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 수천 명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찰 측에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취재하려고 연락을 취했었고 최군 측으로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샤워하는 중이라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문자를 남겼는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취재 확인을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를 않고 아무런 입장도 표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그 최근 측에서 그 귀신 그 보이는 걸로 오해받은 짤을 한 장만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그게 한 장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재미있으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여기서 생각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얏나무인가요? 내가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아까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을 고쳐 신지 마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을 뭐가 있죠? 그게 이어가 있는 건데 잠깐만요. 그 이어지는 건데 대도하는 거 하지 말고 들으세요. 듣고 얘기하세요. 자, 또 뭐 있는데 무슨 밭에서 신발끈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직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짤을 보세요. 그 이 제보가 그때 짤이 기사를 첫 번째 쓸 때 같이 들어온 겁니다. 기사할 때 같이 들어온 거 누가 봐도 의심이 될 만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 이제 그 일대기를 만들면서 조합을 했겠죠. 예. 조합을 하고 하는데 뭐 끝까지 당사자한테 알아봐 연락을 안 받고 연락을 피하고 예. 나중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째려보는 게 있고 술잔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고 제가 그 경찰서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제출을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겠죠. 예. 그 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짤에 대한 것도 다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유신 안티는 유신 말 듣지도 않겠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에서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되겠고 하나가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부분은 일베나 주요 그 커뮤니티에 있었던 글 인기글 화제가 됐던 글을 참고용으로 첨부했을 뿐이고 이후에 출처를 밝혔고 그 뉴커나 유신이 조작해내거나 만들어낸 글이 아니고 지금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링 하시면 유신이 올린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내용이고 그 귀신 보인다는 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저희가 수집을 해서 하나가 지금 더 확인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뭐 대본을 써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자 하나가 또 뭐가 있는데 군대 관련 입장 표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이 그 최군이 공지에 올린 얘기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일단 그건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녹취자를 틀었어요. 저작권 침해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제 목소리가 나간 지가 참 한참 만이죠. 역시 최군에 의해서 저희 허락도 없이 저희의 녹취 자료를 쓰더라고요. 저희도 감히 못하는 행동을 했는데 녹취를 통해서 군대 여기서 아까 최군이 실수했다고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는 그 입대학 그 처음에 훈련소에 가기 전에도 치료를 받았는데 유신이 치료를 안 받았다고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최군이 2007년 11월 20일 백이 보충대로 현역 입소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해명을 했었는데 최군이 저희는 언론사든 시청자든 최군이 공개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최군이 2012년 5월 29일 4시 38분에 사과문을 올린 게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2번 갔다 왔다고 거짓말했죠.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과거 인터넷 생방송 도중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오해와 의혹을 살만한 발언과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방송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군 미필자 신분이 맞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백이 보충대로 현역 입소를 했었고 군의관님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매주 병원에 다니며 자, 이 공지사항에 어디에 훈련소 가기 전에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경찰서에서 알았어요. 훈련소 가기 전에 진료받았다는 기록을 아신 분이 있나요? 밝히질 않았습니다. 본인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이 2012년 5월 29일 쓴 공지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죠. 자, 2007년 11월 20일 백이 보충대로 현역 입소를 했었고 군의관님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매주 병원에 다니며 없어요.
지금 최군이 오늘 그 진료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한 적이 어떤 언론사에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전에도 치료 받았다 이런 얘기는 인터뷰에서 한 적은 있지만 명확하게 날짜를 밝힌 적은 없어요. 그러면 2012년 5월 29일 최군의 사과문을 보았을 경우에 아니 군의관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경찰이 묻더라고요. 아니 이 약 6년이 그 전 6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죠. 아니 문맥상으로 파악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아니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인데 그 전 포함해서 6년이라는 걸 누가 합니까? 저는 최군이 밝히기 전까지는 2012년 5월 29일 최군이 올린 사과문에 의거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확실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본인이 밝힌 공지사항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은 불법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여기에 훈련소 가기 전에도 치료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도 제가 그렇게 우겼다면 저는 인지를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본인이 분명히 2007년 11월 21일 배기보충대로 현역 입소를 했었고 군의관님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매주 병원에 다니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하고도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경찰은 우기는 거야. 최군의 그 변호인 측 주장대로 이게 그 이전 포함해서 6년일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이 공지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했었고 자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여기서 최군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새로운 게 발견이 뭐냐면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그 진료일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군 입대 전에 2007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입니다. 입대 전 몇 개월 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입대 전에 영장이 나온 후에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돼. 영장이 나온 후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그 시청자들도 논쟁을 하더라고요. 자 입대일이 2007년 11월 20일입니다. 2007년 11월 20일인데 자기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날짜가 2007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입니다. 자,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 입대하기 전에 간 겁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가서 그러니까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에 재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충분히 진료를 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고 있다가 그쵸? 진료 받은 날짜가 2007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입니다. 본인이 밝힌 날짜예요. 이거는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입대하기 전에 불과 몇 달 전입니다. 6월 26일 날 받고 11월 20일 날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손을 들어가지고 당연히 군의관 확인해 보니까 제출한 게 없어요. 서류가. 그럼 다시 재검 받아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이전에 훨씬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그 전에 재검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아니 재검 진료를 받은 정신과 진료 날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본인이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최군이 그 무슨 병역 관련된 카페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불법 카페냐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군대를 이제 더 미룰 수 없으니까 언제 입대할 줄을 알고 있으면서 2007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그 정신과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2007년 12월 20일 날 입대를 합니다. 근데 군의관이 손들라고 하니까 손들고 바로 나옵니다. 이게 본인이 밝히고 나서 의혹이 더 증폭됐어요. 제가 이게서 이 부분은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이전에 치료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입대를 앞두고 얼마 안 앞두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에서
2015년 자료가 있으면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냥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최근 측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료 기록이라고 보여준 이거 외에 이전에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해소가 되겠죠. 근데 자기가 그 이전에도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를 표하기 위해서 보여준 게 2007년 6월 26일에서 6월 28일까지 진료 기록이란 말이죠. 불과 입대하기 몇 달 전. 11월이니까 10월, 9월, 8월, 7월 한 5달 정도 전이네요. 그럼 입대를 자기가 언제 한 대충 아는 상황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이전에 진료받았던 기록이 있으면은 해소가 되는 거죠. 저도 막 무조건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이 사과문을 하루 지나 삭제하지 않았다. 왜냐? 그 증거로 저희 그 기획 기사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이건 어이가 억지 춘향도 아니고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사과문을 올린 다음에 그러나 6월 2일 토요일 재확인한 결과 해당 사과문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거는 하루만 삭제했다고 난리 나고 나서 뉴커 기자가 가 보니까 없었다란 얘기잖아요. 그쵸? 뉴커 기자가 무슨 최군만 바라봅니까? 근데 그 사과문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바로 삭제했다 하니까 기사 쓰는 시점에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과문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지. 문맥을 보세요. 그러나 6월 2일 토요일 재확인한 결과 해당 사과문은 삭제된 것이다. 본인이 사과문을 진짜 내가 사과문을 5월 29일 날 본인이 5월 29일 날 올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개그맨 최군의 군입대 관련 의혹 진실은 진작에 이제 이게 올라가지고 업데이트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기획 기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 나가지고 하루만 삭제됐다고 해서 가보니까 기사를 쓸 시점에서 6월 2일 날 토요일 날 재확인해 보니까 없었다. 세상에 이제 근거 될 게 없으니까 이제 뉴커 허위 기사 썼네 막 그러면서 뉴커를 가지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것은 난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삭제했다고 난리 나가지고 기자가 기사 쓰는 시점에서 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없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루 만에 삭제한 게 아니래요. 뭐 하루하고 3일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기억하는 게 하루예요. 난리가 나서 나중에 이제 기획 기사는 계속 수정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쓸 시점에서 보니까 삭제됐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는 하루 만에 삭제한 거 아니다. 이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녹취록까지 틀면서 입대 전에 진료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거는 본인이 밝히지 않은 사실이고 본인이 밝힌 사과문에는 2007년 11월 20일 배기보충대로 현역 입성을 했었고 군의관님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매주 병원에 다니며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이거는 뭐 수능생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문맥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치료를 받았는지. 만약에 이 글에 입소 전에 치료를 받았었는데 근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입소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왜 입소를 해요? 병무청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투성이에요. 의혹의 투성이고 일단은 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렇게 반박을 다 경찰한테 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근거 자료가 있고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요. 요건 말씀 안 드리려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근거를 좀 살펴를 보면 너무 좀 이제 깊숙이 들어가죠. 잠깐만요. 저희는 언론사잖아요. 언론사에는 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어떤 게 나타나면 자 법리 정리를 하면 자 어디에 갔냐면 자
현 그 언론의 명예훼손 관련된 그 규정에 따라서 언론의 경우 공공성과 사실성을 전제로 명예훼손죄를 면책받을 수 있다.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규정하며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언론,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언론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군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오센이라고 하는 OSEN하고의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의혹과 논란이 증폭이 됐고 그동안의 최군의 언행과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공지를 올리고 대응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방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때서 공지사항 올리고 OSE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그런 문제에 있을 때 제가 지금 뭐 기사에 쓰고 첨부하고 이런 내용 첨부했다는 거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아까 최군이 말한 내가 다 만들어낸 내용이잖아요. 기사를 이렇게 짜부하고 막 창조해내가지고 그걸 최초로 올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올리고 일파만파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된 것인가, 최군의 군 의혹이 어떤 단계로 진행됐느냐라는 것이 일파만파로 돼서 본인은 입장 표명도 안 하고 방송도 안 하니까 그게 퍼지면서 그게 여기저기 인용이 되고 첨부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걸 마치 유신이 날조해내고 유신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 언론사에서 커뮤니티에서 인기글이나 화제가 되는 걸 첨부하거나 인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거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 귀신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 논란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내부적으로 이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댓글로나 이런 것들을 다 그 29일 날 그 중앙일보 기사가 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인용 기사를 쓴 게 아니라 하루 정도 몇 시간 정도의 시점을 두고 쓴 거고, 그다음에 그 내용 일대기 그 단계도 제보를 받아가지고 체크를 했고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었고 이런 노력을 좀 저희 나름대로 했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야 첨부하면 잘못 아니냐 이런 논쟁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를 조작해내고 그걸 선동하고 만들어냈다라는 게 허위란 얘기입니다. 그 원본이나 이런 것들 다 캡처해가지고 경찰서에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 언론사를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을 바탕으로 비판을 해야지, 이미 많은 커뮤니티에 그게 퍼나가고 그걸 인용하고 그런 첨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뉴스 커뮤니티에서 그 글을 만들어낸 것처럼 짜집기해서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인지한 시점에서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군이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초반에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그렇잖아요. 아니 왜 그거 이의 신청 못하면 나중에 처벌은 차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왜 본인의 권리를 행사를 안 했는가. 언론사에 이거 잘못된 거다, 커뮤니티 글 잘못된 거다, 그런 걸 했으면 진작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거나 수정되거나. 근데 어떠한 구제 조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저희 뉴커만 그냥 붙잡고 얘만 족쳐야 되겠다라는 건지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군 면제라고 분명히 타이틀에 있고 내용에 여러 차례 하는데도 중앙일보는 언급조차 안 해요. 다른 유수의 언론사 언급조차 안 합니다. 그냥 저희만 그냥 뉴커만 만만하니까 저희 유신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유신 때문이다. 나는 잘못이 별로 없는데 다 유신 때문이다. 커뮤니티의 글, 무슨 뭐 네이버의 댓글 기사, 이게 다 유신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거죠. 그냥 이시우 때도 그랬죠. 이거 별거 아닌데 유신 때문에 이거 논란이 되는 거다. 철구 김길태 퍼포먼스 때도 그랬고, 신태일 장난 전화 때도 그랬고. 어떻게 방식이, 나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 커뮤니티 기사에서 인기 커뮤니티의 글을 첨부한 거 그 책임지라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지, 마치 그걸 저희가 다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내서 유포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본인이 사과문에서 훈련소 갔다 와서 귀가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치료받았다고 분명히 사과문에 올려놓고, 그 이전에 치료받았다는 거는 어느 곳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치료받았는데 내가 알면서 그랬겠어요? 본인이 밝히질 않았는데 본인이 밝힌 팩트, 공지, 그걸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 지금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공개했는데. 아니 2007년 11월 20일 날 현역 입소했는데 정신과를 간 게 진료 기록이 2007년 6월 26일, 6월 28일이에요. 이러니까 의혹이 중폭될 수밖에 없죠. 자, 영장이 언제 나왔는지 그걸 또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영장이 대충 몇 개월 전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 11월 20일 날 현역 입소했는데 보충대로 정신과 진료를 6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전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의혹은 어디까지 의혹이죠. 근데 의혹이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전에 병원을 달린 진료 기록이 있다면 말이 돼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자, 2007년 6월 26일 훨씬 전 영장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 신체 재감정하면 되거든요, 신청을. 근데 안 하다가 2007년 입대 몇 달 전에 영장 나온 시점이나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전에 만약에 그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면 1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처음에 신검했을 때 1급 나왔다면서요. 1급이 나왔는데 그 전에 치료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다시 재검정을 그 이전에 훈련소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의문이고, 만약에 이전에 진료 기록이 없고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료 기록이 있다면 이건 입대에 얼마 안 앞두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정신과 진료 받은 사람 있냐? 그럼 손 들고 나오고. 저는 이게 또 다른 의혹을 지금 만들어낸 거고, 뉴스 커뮤니티에서 기사 쓰고 방송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콩밥 먹네 뭐하네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당사자를 취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커뮤니티도 많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 사실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첨부한 내용도 시청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를 한 것뿐이지, 무슨 악의적으로 짜집기를 하거나 거기에 토시 하나 수정한 거 없고요. 경찰이 확인 다 했습니다. 판단은 검찰에서 하겠지만 토시 하나 바꾼 거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한 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 최군에 대한 그 군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중앙일보 기사 외에는 터진 게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입장도 안 밝혔고요. 한 2주 동안.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 군 입대 전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다. 당연히 그 이후부터 치료받았다라고 본인이 글을 써놓고 그 이전에 치료받았는데 왜 몰랐냐고 하는 게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 본인이 나 1998년도부터 수영장 6년간 다녔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그 이전에는 수영장 안 다녔다. 그 사람이 쓴 글 보니까, SNS 쓴 글 보니까
2000 몇 년도부터 6년 동안 수영장 다녔다고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야, 너 왜 허위사실 유포해? 나 그전에도 수영장 다녔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황당하잖아요. 네가 몰랐잖아. 네가 그 언제부터 다녔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이전에 안 다닌 줄 알았지 라고 얘기한 사람을 과연 허위사실 유포자로 그냥 몰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아무한테도 그걸 누구한테 언급했거나 밝혔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유심만 악의적으로 만약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새로운 사실을 밝혀가지고 나 받았는데 제가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다 악의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최군이 그 올린 사과문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1급이었고 아무런 문제가, 1급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상급 받았어요. 예? 그 1급이야. 신체 등급 1등급이야. 근데 군대 저기 훈련소에 갔어. 근데 치료를 받았대. 나왔대. 그게 다 언밸런스 하잖아요. 만약에 훨씬 이전부터 치료를 받았으면 당연히 재검을 받는 게 맞는 거지. 나는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최근 측에 자료가 있느냐? 어떤 자료가 있느냐? 2007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단서 말고 그 전에 받은 거 있느냐? 영장 나오기 전에. 아니 있었으면 신체 1등급 나올 때 재검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 훈련소로 가요? 난 더 의혹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왜 훈련소에 가서 다시 나오고 그런 번거로운 걸 거치냐고. 그렇잖아요. 영장 나오기 전에 재검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등급으로 다시 그냥 현역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영장 시기도 나는 의혹이란 얘기죠. 6월 26일 날 진료를 받았는데 영장이 언제 나왔느냐? 이 부분이에요. 뭐 1, 2심 승소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최순실도요. 몇 년 전에 승소했어요. 뭘로 승소한 줄 아세요? 자기가 뭐 비선실세네 뭐네 그거 허위사실로 해가지고 형사 처벌받고 민사로 몇 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최순실도 몇 년 전에. 그 법정 판결을 너무 믿는데 최근에 뭐 삼례 뭐 사거리 뭐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제가 행정소송을 직접 최군 소송을 제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요. 참담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법정이라면은 우리가 막 TV에 보듯이 동네 변호사 조드로나 무슨 뭐 I remember 무슨 걔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는 줄 알죠? 말 같지도 않아요 소송이.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나는 그 변호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소송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1심에서 항소심에서 한 거라고는 1심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했던 거, 폐소병동에서 입원 치료했던 거 그 결과값밖에 없어요.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 자료나 이런 게 있고 의심들이 있고 그래서 와서 하자는 건데 재판부에서 신체 재검정을 거부했습니다. 애초에 첫 재판부터.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증거. 자, 최군이 주장했죠. 1심에서 병무청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 개거짓말입니다. 내가 병무청 담당자들한테 자료 제출하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유튜브에 있는 영상 몇 개 이런 것들 퍼가는 게 전부입니다. 제대로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영상들 제출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호통을 쳤습니다. 야야야! 화가 나서.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수천 명이 병무청에 전화를 한 거예요. 최군이 병무청을 대리해가지고 그쪽에서 자료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1심에서 제출한 자료 유튜브에 있는 거 그냥 외부 활동하는 거 이런 자료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자료 뭐 음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전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줬는데요. 저도 엄청나게 줬습니다. 경무청에.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줬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제출한 자료랑 항소심에 자료 제출한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병무청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재판부에 재검증을 하자, 신체 재검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강력하게. 근데 안 받아들였어요 판사가. 그리고
세 번째 재판 때 판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저희 쪽만 기사를 쓴 게 다른 도 기사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울증은 있는 것 같은데 조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을 한 거고, 근데 결국은 판사가 1심 의사, 그 일주일 진단한 의사 말에서 벗어나, 나는 이번 행정소송 하면서 의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습니다. 백남기 농민, 그때 그 서울대의 비양심적인 그 의사, 그리고 차음을 비롯한 이번에 그 주사 놔줬던 그 비양심적인 의사, 내가 최군재판에서 판단한 사람 비양심적이라는 게 아니라 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뢰가. 재판을 내가 참여해서 취재하고 하다 보니까 자료 뭐 이렇게 내가 그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 고집, 명성. 그래서 다른 의사로 재검정을 받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내가 생각한 건 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가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정말 존중받고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행정 재판하는 거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디다. 진짜 변호사 잘 사고 의사 잘 만나면 정말 해볼만 합디다. 내가 그래서 병무청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진짜 이 변호사 못 사고 이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 못 사고 치료 못 받고 진단서 그 오랫동안 진단서 못 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도 한숨 쉬더라고요. 병무청 관계자들도. 정말 답이 없는 재판이더라고요. 이 행정소송 자체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재판이고 돈만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도 불구하고, 자, 지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그 피의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살인 피의자. 거기서 전문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고 했냐면 양극성 정동장애도 치료할 수 있다. 약물이나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군이 지금까지 그 질병을 진단받았고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 몇 년 동안 최군이 과연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본인은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최군을 몇 년 동안 취재했던 많은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양극성 정동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입원을 하고 약물을 하면서 술이나 과로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받지 않고 치료받는 게, 제가 그 건강심사평가원 박사님하고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치료의 핵심인데, 과연 최군이 소송 기간에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 나와서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느냐? 왜? 양극성 정동장애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군의 진단명, 그러니까 1심에서 행정소송에서 약물 남용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다뤄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검찰과 병무청한테 호소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요, 변호사도 못 삽니다. 저도 변호사 못 사요. 대부분 제가 하고 하는데요. 정말 이 행정소송, 저는 정말 이따위로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나는 그 판사한테 쌍욕을 하고 싶었어요. 그따위로 재판하고 세금으로 사법부의 판사라고 월급 받을 거면 나는 정말 굳이 사법고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인도 의심이 간다라고 했고, 그러면 당연히 재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재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병무청 소송 담당자에게 윽박 지르고 차갑게 쏘아붙이고, 제가 네 번째 동안 지켜본 재판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왜 판사가 병무청 관계자만 그렇게 막대했는지 모르겠으나 1심에서 잘 못했죠.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그래서 패배한 것이고 상소로 올라갔습니다마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무능한
검찰과 병무청이지만 끝까지 저는 제가 시민단체 대표로서 기자로서 파헤칠 때까지 파헤칠 겁니다. 오늘 또 새로운 그 논쟁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정리를 어떻게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군이 얘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거를 제가 막 짜집기해서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만든 내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 최군이 그 3월 29일 날 중앙일보의 기사가 터지고 커뮤니티가 난리 났을 때 화제가 됐던 글의 일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내용이고 이미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근데 왜 변호인 측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검찰 판단이 안 나와서 내용을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봤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몰아가는데 첨부를 왜 확인 없이 그렇게 했느냐라는 논쟁에서 저는 제가 그 책임에서 막 무슨 난 벗어나겠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는데 첨부할 당시에 저는 그게 허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내용이라고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갔는데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길인데 제가 기사 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뻥인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내 무덤을 파는 짓은 안 해요. 그래서 귀신 짤이라든가 귀신 보는 짤도 본인은 그냥 연기한 거고 그냥 웃기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오해받을 상황에서 오해받을 짓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유독 방송에서는 약을 막 먹고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애청자마저도 그런 그 채팅을 했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리액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궁귀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오해받을 행동을 왜 합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그리고 그 소송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 게스트와 남성 게스트와 연예인들과 술을 마시고 풍악을 올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물을 보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물을 무서워했다. 근데 자기 여자친구하고 풀장에서 방송하고 막 무슨 아이스 버킷을 아니 두려워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못합니다. 근데 예를 잘못 들었더라고요. 아니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고층 아파트에서 못 삽니까? 절대 못 살아요. 그거는 자기는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해서 고소공포증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못 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이런 정도는 참을 정도고 무슨 막 이렇게 그 열차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런 데는 이제 못 올라가는데 저도 막 이렇게 그 울렁거려 가지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고소공포증 심한 분들은 고층에 못 살아요. 못 살아. 이게 얼마나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요. 그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죽어요.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고 해서 남의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데 그렇게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고소공포증 심하신 분들은 고층에서 못 삽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타당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팩트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제가 경찰에서 진술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더 할 얘기가 있나요? 그쪽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다 얘기해서 그 다음에 최군이 엊그제 발표할 때 그 내용은 안 하더라고. 이제 최근에 내가 무슨 합의를 보려고 자꾸 연락을 했다는 말. 그 연락을 했던 시점은 기사를 썼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마치 합의를 목적으로 계속 연락을 귀찮게 하는 것처럼 그건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처음 쓸 때 그 군 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첫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던 중앙일보 그 기사를 대부분의 언론사가 다 받아서 썼기 때문에 현역을 면제받았던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병무청의
그 신체 검사에 심리 검사가 빠져서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역을 가냐 안 가냐의 핵심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행정 소송이 너무나 날림이다. 제가 대법원에 그래도 아주 털끝 같은 기대를 하는 게 법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식적으로는 선에서만. 근데 1심과 항소심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의 말만 믿고 있다. 거의 무슨 신앙의 경지다. 예,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대법관이 누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소중한 재판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노력을 아직 뭐 재판부가 아직 할당이 안 됐는데 할당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나 말씀드리면, 일단 내가 기사를 쓰고 방송에서 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뭐 실수든 뭐든 고의든 아니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회피하지 않고 그건 책임을 뭐 질 거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게 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군 측에서 허위 사실을 저와 관련해서 유포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 지방 가서 모텔에서 그 최 PD라는 사람하고 같이 방송한 내용, 그리고 홍대에서 야외하면서 저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 뭐 제가 합의 봐달라고 자꾸 연락 온다는 그런 걸 포함하고, 또 엊그제 그 군대 중요 발표하면서 허위의 내용, 그러니까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고 제가 첨부한 내용인데, 커뮤니티에 글을 첨부한 내용인데 마치 내가 다 그거를 조작해서 써낸 내용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엊그제 방송하면서 저희 저작물을 허락 없이 또 방송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삼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하지도 않은 거를,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그거를 다 만들어내고 유포한 것처럼, 선동한 것처럼, 그건 이미 유명 커뮤니티에 저희가 기사 쓰기 전에 다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한 글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저희가 그거를 다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첨부와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군 측도 법적인 책임을 다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도 뭐 이 책임질 건 책임지겠지만, 우리가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아까 뭐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언론사로서 보도할 때 영상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그 사사롭게 또 허위 근거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저는 끝까지 요 의혹이 풀릴 때까지 이 최군 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의 판결이 나든 안 나든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일단 그 1심에서 약물남용 진단 받은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건을 처리할 것이고,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들한테까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 의혹이, 기자의 의혹이, 시민단체 클린유시 대표로서의 의혹이 한 점 없이 될 때까지 뭐 고소 협박이나 온갖 모략이나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시우 때도 그랬었고, 이시우 때도 초중반까지 막 사람들이 환호하다가 나중에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저는 끝까지 해서 이시우가 대법원 상고 취하하고 로쌍도 결국 패소해서 형이 확정됐죠.
물론 이시우가 주범이기 때문에 더 큰 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제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했고 조만간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이 반성이 없으니까 가석방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둘 중에 한 명이 죽거나 이 바닥을 떠나는 한 저의 그 의문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겠다. 도망가지도 않고 도피하지도 않겠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이 군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갈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신님 선동 때문에 고소당한 사람들이 있다. 제가 예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욕하지 마라. 지금 대부분 최군한테 고소당한 사람들이 욕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협박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가요? 저게 뭐죠? 자자조아님인가요? 팝콘 3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욕을 하라고 했던가요? 뭐라고 했던가? 대부분 최군한테 고소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내 얘기도 여러분들이 걸러서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이 양념 다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놓고는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유신은 유신이 한 말과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글에 대해서 그걸 보고 비판하더라도 뭐 최군 군대 가라 이건 고소할 당할 게 아니에요. 좀 영리하게 투쟁을 하시고 싸우셔야지. 대법원 투쟁안은 조만간 클린유시 게시판에 올릴 거기 때문에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전화 받겠습니다. 050-2323-5549번 전화 받고 채팅창 질문 받겠습니다. 이따가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사과 꺽쇠 하시고 질문 꺽쇠 닫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이따가 자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전화 통화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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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여러분들 주말에 뭐 하세요? 유신과 함께 광화문으로 11월 유신쇼 데이는 광화문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내일 오후 12시부터 풀로 광화문을 지킵니다. 유신과 함께 광화문으로 가실 분들은 이메일 sajatv@한메일.net으로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유신의 연락처를 보내드립니다. 유신과 함께 밥도 먹고 뒤풀이도 하실 분들은 회비가 2만원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광화문 집회 유신과 함께 유신쇼데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신과 광화문으로 유신쇼데이는 농민들의 트랙터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늘입니다. 저와 순씨를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별창 척결에 힘쓰는 유신도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 촛불의 기운이 저와 순실이 은택이에게 함께하기를 여러분들이 200만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200만을 채워주시면 저는 고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0억짜리 말 타고 신천지 가겠네. 네. 자, 광화문으로 유신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050 네.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준식이님 팝콘 60개 감사합니다. 또 질문 이제 잠시 후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첫 번째 전화. 마이크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요. 좀 더 땡겨야 되는데 지금 더 땡길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많이 못 받으니까 빨리 전화를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질문을 가로 질문 해가지고 짧고 굵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요. 경기에 25요. 예. 의견이나 질문 말씀하시죠. 회비 2만 원인데 회비가 안 내면 뭐 하는 거예요? 회비 내면은 이제 중간에 간식도 먹고요. 이제 닭꼬치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녁을 또 함께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풀이 비용 만약 부족하면 플러스 알파 할 수도 있고요. 저녁 혹시 뭐 김밥 천국 이런 데 가나요? 저는 김밥 천국을 최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놈의 김밥 천국은 정말 평생을 따라가는군요. 거의 간 적도 없는데.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많이 못 받으니까요. 네, 여보세요. 피카츄! 피카츄 저승사자 타고 지옥 가겠네. 네, 여보세요. 방송 소리 자, 전화 주실 분 서둘러 주세요. 그렇게 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여보세요. 피카츄! 피카츄! 야! 피카츄! 010 피카츄! 현역이 확정됐습니다. 내일까지 입영해 주세요. 다시 군대 가라는 이런 인간들은 그냥 잠잘 때 재입대하는 꿈 한 10대 번 꿔야 돼요. 다시 입대. 여보세요? 피카츄! 들 떨어진 피카츄야. 봐도 딱 보잖아요. 좀 상태가 이거 들 떨어진. 이게 좀 완전히 가거나 맛이 가야 되는데 이게 들 떨어지면 상태가 이렇게. 여보세요? 오늘 전화 개그 아니라고. 오늘 상당히 이 고품격. 아우 정말 이 잡채 찌끄레기 같은 인간들 내가 진짜. 나는 막 좀 이렇게 살벌하게 좀 깔 줄 알았더니 말을 너무 잘해서 그래. 여보세요? 이놈 무스키 툭 터져서 내시부 가겠네. 구름이 그린 달빛 내시부로 보내. 여보세요? 예, 서울한 사람입니다. 코봉이. 예. 나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또 의견 말하잖아요. 말 자르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일단 자를 제가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를 뭐라고요? 생각도 없다고요. 지금 잘랐잖아요. 지금, 나 급한데 지금 의견 말해야 되는데 자꾸 자르잖아요, 이거.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방송 봐왔고, 오늘까지 다 방송 봐서, 네. 유진님의 방송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하나 이제 확정적인 이제 의심이 하나 생겼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이거 유진님 위증하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진님 봤을 때 보면 유진님 우주에서 온 돌연변이 아닌가요?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이 돼가지고 고봉아 예. 꺼져. 자, 오늘 최군 중대 발표, 병역 관련 중대 발표, 그리고 뉴크와 유신에 대한 고소 언급에 대해서 오늘 반박 중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연기를 만나서
연기의 머릿결을 고등아. 만질 수가 있어. 고등아 적당히 해라. 여보세요 코등이 유신을 등쳐먹네. 코등이 시청자들. 자 코등이 그만하세요. 연기를 안고서 부천 원미경찰 전화 안 왔어? 경찰서 전화 안 왔어? 코등이가 얘가 정신줄을 놨나? 부천 어미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하니까 정신줄을 여보세요? 예, 서울의 소라입니다. 네 장난치지 마시고요. 예. 아, 장난 같습니까, 이게? 방송이 장난입니까? 예 너지가 넌 장난인 것 같아 지금. 아닙니다. 진지합니다, 저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있는데, 유진님 그 외부 활동하시잖아요. 예 예, 그 수익으로 이제 또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그 외부 뭐 출연을 하면 그 출연료를 혹시 바나나로 받나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코봉이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지금 외부 출연료를 바나나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부 활동을 동물원에서 고릴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자 자백도 안 하고 고소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이렇게 또 고소까지 합니까? 코봉이 바나나 먹고 원미소 가겠네. 아니 바나나로 받을 수 있지. 네, 너도 원미소에서 양형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형은 그 양형석이고요. 벌금 받으세요. 양은 그 와이. 고품격 중대 발표에 지금 이게 무슨 난입입니까?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피카츄 얘네들은 진짜 뇌세포가 다 가출했나 봐요. 진짜 할렐루야다. 여보세요? 네, 그럼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예.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시청자분들 몰래 바나나 먹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코봉아? 예, 아 물어본 거 아닙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코봉아 그런 것도 물어보면 안 나오너라 원미소 저도 가자. 그 정도로 물어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소엔 가격 시청자의 안건리를 저렴한 좀 유진님이 군의 식당에서 밥 드려야 먹고 아니, 나 군의 그때 매점에서 저는 간식 그 정도 뭐 먹고 바나나 먹는지 안 조서 먹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뭐 잘못된 겁니까? 받자. 원미소 종이 합리적 땡땡땡 의심으로 물어보는데 어서 왜 물어봅니까? 모이자. 고봉이 엉덩이로 빨갛다. 조서 김영사님이 엉덩이로 빨갈 것 같은데? 작성하신다. 동급아 엉덩이로 원미서길 고봉이 고등이 두 손 잡고 벌금형 벌금 잘한다. 고지서 범죄 경력 쭉쭉 올라가 출연료 받을 때 향긋한 구치소 식사가 실바람 타고 시 뭐요? 아닙니까? 뭐가요? 그 출연료 받을 때 조련사한테 받지 않습니까? 꺼져. 자, 코봉이 코등이는 조만간 부천 원미경찰서에 불려갈 것 같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방송 보고 있는데요.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어디 사는 몇 살이요? 아, 부산에 29이고요. 네, 의견인가요? 질문인가요? 네? 아니요, 의견, 예, 하실 말씀 하시라고요? 아, 이거 오늘 전 지금 이거 최근 발표 반박한 거 이거 제가 자꾸 방송 보다가 얘가 그 최근이 그 유튜브에 올렸다고 해서 네. 같이 봤거든요. 예, 잠깐만요. 왓더맨이 그 팝콘 TV에 질문했습니다. 첨부자료 링크로 들어가 봤더니 삭제되었고 본문이 삭제되었고 뉴커의 사실과 다른 부분만 지워졌던데 그 부분 설명글이라든지 전체 삭제돼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그 일베 메인 글이 삭제가 됐고요. 그 구글에서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다른 데서 이제 퍼가거나 올라온 글이요. 그리고 다른 부분만 지워졌다고 하는데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다 삭제를 하면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기관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논란이 되니까 싹 삭제하고, 그렇죠? 그거는 서로 상호 합의가 되면
나중에 뭐 삭제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글만 일단 삭제라고 그대로 놔둔 겁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죄송합니다. I'm sorry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최근 이번 재판에 그 뭐라 해야 될까 중요한 부분이 최군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아까 유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역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에 대한 재판이라는 거죠. 네, 이게 핵심이 그런 겁니까? 최고는 자기가 두 번째 그 상급 받을 때 그 심리 검사가 빠졌다라고 했는데 병무청에서 항소심할 때 그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날짜까지. 그런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 변동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네.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절차성의 하자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현역 복무를 하기 어렵다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러니까 현역을 안 간다는 게 군대 그 안 가고 공익으로 빠질 수도 있다. 뭐 아, 그런 그거는 말이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군도 자기 공익 결정이 안 났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현역을 만약에 이제 현역을 못 갈 사람이다라고 최종 판결이 나면 이게 그러니까 이 법률이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도 사법부의 판단에 귀속 효과가 있어. 귀속 효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재검을 받더라도 현역을 판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까? 병무청에서 에라 모르게 또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군 쪽에서 또 가처분 신청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도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면은 박근혜 정부도 뭐 재판부에서 뭐 이렇게 저기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도 그 법을 안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병무청에서 이건 나는 사법부 판결 못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는 다시 1급 현역 때릴 수는 있어요. 재검을 해서. 그러면 또 가처분 신청을 아주 끝이 없죠. 그 대신 이제 병무청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이제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그 5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의한 결과 그 5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5천만 원 뭐 세금으로 받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5천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정부 그 행정소송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입원해서 그 감정을 받은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다 뭐 제외가 되고 그 일부 부분만 돌려주는 것이지 왜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 소송에서의 원고 피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 5천만 원을 다 주는 건 아니라고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봤을 때 화가 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얘가 군대를 별 이유도 없이 안 간다라는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최군이 아프대잖아요. 나 아픈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군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 내가 양극성 정동장애고 너무 아픈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면 참 우리가 황당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하면 그건 사과했는데요. 사과를 받아들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과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런 상황인데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2번이나 거짓말하고 사과문 올리고 하루 만에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한 사람 다 강퇴하고 삼청교육대 말똥 발언해가지고 비하 발언하고 그런 행동을 안 했다면 그리고 본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저기 현역 못 가겠다 못 갈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소송 거는 기간 동안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정영돈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군이 뭐 정영돈이나 이경규 얘기를 하는데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활동을 못 했어요. 자, 그 사람들이 공황장애 오고 아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활동을 중단했다. 이경규는 죽을 뻔해 살아났어요. 걔는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걸 겪어가지고 의사적인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경규는 실제로 술 먹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겨우 수술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대중들은 그건 저도 그렇다라고 대중들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했는데, 최군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논쟁을 떠나서 그렇게 현역을 못 갈 정도로 아픈 기간에 최군이 보여준 건 뭐냐면 정말 지나친 음주,
가무. 그 다음에 엄청난 활동, 수익 활동.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TV 공식 행사 다 싹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아니 이경규나 정용돈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가고 싶어서 연예인들이 환장한다는 무한도전에서 자진 하차했어요. 네, 저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반박을 더 그러니까요.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럼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그 좀 전에 말한 대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이제 최군 쪽에서 승소가 들어준다고 해도 행정에서 그냥 몰라 하고 그냥 때려버릴 수 있다 했잖아요. 뭔 소리예요 그게? 저 이해가 좀 쉽게 좀.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최군 쪽에 그 재판이 승소가 가더라도 경무청에서 아물랑 하고 그냥 그 최군한테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요. 행정부에서 그래서 그러면 또 최군이 그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내가 승소를 했는데 왜 했냐. 그러니까 그럼 또 1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처분 소송은 그렇게 하겠죠.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 행정 소송이라는 게 상대방 측이 끌려면 그러니까 한없이 끌 수 있는 게 왜냐면 행정부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그 다시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요. 행정 소송에. 그러니까 이행을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죠.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입법부하고 막 행정부도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찰, 행정부에서 집회 청와대 쪽 안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풀어주잖아요. 근데 따라가잖아요, 웬만해서는 경찰에서. 근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다고요, 행정부에서.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좀 적어요. 왜냐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일단 그럼 가능성이 적다는 거는 그럼 만약에 승소를 하면 병무청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상고심에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상고심은 1심하고 2심하고 좀 달라요. 진행 방식이. 법리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리적인 1심과 2심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1심에서 2심에서 잘했냐 아니면 잘했느냐를 따진다는 그런 거. 잘한나 안 하가 아니라 법리적인. 예를 들어서 아니 재판관이 합리적인 조증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데 왜 재심을 안 했느냐. 병무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파고들면. 근데 병무청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병무청에서 제대로 뭐 김앤장이나 태평양이나 선임해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소송도 중요한 사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국회 국방위원들하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지금 정부는 사실상 힘을 잃었잖아요. 사실상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국방위 위원들밖에 없어요. 예, 국방부랑 병무청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박근혜 탄핵 상황 그 분위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국방위는 살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탄핵에 신경을 쓰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거리가 없어요. 사드나 이런 것들도 한일 군 정보 협상 그것도 지금 논의도 못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에서. 근데 요걸 좀 어필을 해서 타이밍을 좀 잡아가서 찾아가기도 하고 국방위원장님한테도 탄원서도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항소심 같이 정말 거지 깽깽이 같은 재판은 안 나오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한 통화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고요. 벌써 93분을 하고 있어서. 네, 여보세요. 예, 서울의 소방관입니다. 장난 좀 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진짜 많습니다. 예. 이제 유희님이 이제 절이 잘못됐으면은 죽이 떠나는 게 아니라 절을 고쳐야 한다 했잖아요. 네? 그 절이 잘못되면 절이 싫으면 죽이 떠나는 게 아니고 절을 고쳐야 된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유희님이 코를 골아서 시끄러워서 그 시청자 나갔으니까 유희님이 코를 안 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를 곤 놈이 잘못이지 코를 골아서 시끄러워서 나가기라고 하십니까? 자기 친놈이 잘못 아닙니까? 자, 거기 숙소는 제 숙소였고요. 예. 예. 그 절하고는 달라요. 절은 자기 숙소라고 코 고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코는 다 골 수 얼마나 있잖아요. 시끄러우면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쪽지라도 써놓고 남겨갔으면 되죠. 뭐 연애 편지 쓰고 다니 뭘 쪽지를 씁니까? 아니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는데 놀라죠.
뭘 놀라요? 시끄러우니까 나가는 거지 그냥. 유신님이 코를 고는 게 잘못 아닙니까? 나간 게 잘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시끄러워가지고. 자, 왜 본인 이렇게 코를 곱니까? 자, 본인이 장가를 갔어요. 신혼이 아니 그 사람 보고 귀마개 자, 하라고 들어보- 유신님이 그 귀마개를 코에다 꽂으세요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본인하고 귀마개 코에다 꽂고 자면 되잖아. 본인이 유신님이 코 고는 건데. 본인이 신혼여행을 갔어요. 나란히 네. 자고 있는데 본인이 좀 피곤해가지고 결혼식이라서 코를 골았어요. 근데 네. 아내가 쪽지나 아무 네. 연락 없이 밖으로 나가버려 슬리퍼만 신고. 네. 그러면 안 놀래요? 안 놀래요? 아 놀라서 다시 왔을 때 너무 코를 골아서 시끄러워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코를 막고 자게 하면 되죠. 코를 막고 자면 사람이 죽죠. 아니 이모 손 씌우면 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유 아 코를 곤 게 잘못이 코를 곤 놈의 잘못이 코를 골아서 시끄러 나간 놈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코를 골아서 상식적으로? 자 코를 골아서 미안하다 대안을 마련하자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대안이 이제 그 다만- 유신님이 말하는 귀마개를 유신님 코에다 꽂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 매트리스를 뭐가 아닙니까? 매트리스를 추가해서 침대를 분리한 다음에 귀마개를 가져왔으니까 귀마개를 하면 해결이 예, 되잖아요. 그 귀마개를 유신님 코에다 꽂으면 되잖아요. 귀마개를 왜 코에 꽂아요? 귀에 꽂아야지. 유신님이 코를 고는 거니까 유신님이 코를 고니까 유신님이 잘못한 건데 왜 잘못이 없는 사람의 귀마개를 꽂습니까? 아니 저를 도와주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고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고의적으로 그럼 코를 건 고의는 아니 거라면 그냥 조용히 나간 거 아닙니까? 유신님이 미안할까봐 쪽지 안 쓰고 그냥 나간 거 아닙니까? 시끄러우니까. 아니 미안할까봐 쪽지를 안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쪽지에다가 유신님이 코를 너무 걸어서 시끄러워서 나갑니다. 이렇게 뭐 그거 이렇게 아니, 쓰면 유신님이 미안할까봐 나가 아니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이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시 산책 좀 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쓰면 게다가 되지. 유신님 얼굴 마주쳤다는데 저라도 놀랄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유신님 얼굴 마주쳐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랬다. 그거 저 이해하는데 그거? 100% 자. 이해하는데 200% 이해하면 200%.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여고에서 급식을 해요? 야지로베 닮은 사람이 아무리 마스크를 했다고 해서 얼굴에 3분의 2가 보이는데 배돼지가 풍년인 사람이 김정은 닮은 사람이 여고 앞에서 배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여고생들은 무슨 죄예요? 여고생들한테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 어? 아니 그 여고에서 급식하면서 그렇게 얼굴 가려봐야 그게 가려집니까 야지로베가? 어? 그래놓고는 급식해가지고 여고생들의 그 식욕을 떨어뜨려가지고 고3 수험생들 공부해야 될 여고생들이 공부는 못하고 말이죠. 죄송하다고. 어? 아니 무슨 급식장이 호러 영화의 장입니까?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예전 같다 쓰면 코 보면은 싹커키 그게 말이 됩니까? 여고생들이 지금 꿈도 있고 아니 아이돌 그룹이나 그런 좋은 것만 봐도 아니, 모자랄 판에 청자, 어디 청자 아지로베 같은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산적 자기 두목같이 생긴 먹어놓고. 사람이 소도둑같이 생긴 사람이 코는 자기가 급식을 먹고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어? 그 그 향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곁담, 암내, 나물 묻힐 때 그 암내 들어가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 이게 향기다. 이거 지금 향기를 한 거다. 얼마나 위생상으로도 안 좋아요. 본인 등치 있어가지고 그 저 암내 나고 냄새 나고 씻지도 않는 거 그거 식초 냄새 난다고. 아니 국에서 식초 냄새가 나네요? 모든 음식에서 식초 냄새가 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말이죠.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거기서 뚝뚝뚝 그냥 말이죠. 뭐 생물 시간이야? 물벼룩이 떨어지게? 아니 선생님 콩나물국에서 물벼룩이 돌아요. 물벼룩을 발견했어요. 이정미 선수한테도 이동할 때 이동. 아니 무슨 학교 급식 콩나물국이 뭐 7급수야? 스타에서 아니 도대체 왜 낙동강 녹조로 라떼를 만드는 거냐고. 본인이나 생각을 하세요. 사퇴하세요. 아니 그 여고생들의 그 파릇파릇하고 이제 비전 있게 세상으로 나가야 될 여고생들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더러운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바나나 치우세요. 사퇴하세요. 급식 그런 치우시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급식에 여고 급식에 원래 이거 참여한다는 바나나 먹고 것은 다녔다. 교육청의 밑에 거. 수치입니다. 사퇴하세요. 지금 방송 끝나면은 원래 인형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양사한테 도대체 뭘 갖다 준 겁니까? 인형놀이 하죠 그거. 돼지 또 한 마리 그 삼겹살 한 근 인형놀이하고. 몇 근씩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최순실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그럼 바나나 어떻게 따먹고. 이런 사람이 여고 급식에 라면은 들어갈 수가 구우고. 있습니까? 이거 최순실 차은택 그럼 조사해봐야 라면을 됩니다. 먹어야죠. 정유라 조사해봐야 돼요. 도대체 누구 소개로 들어간 겁니까?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고생 급식에 왜 이런 야지로베 왜? 닮은 사람이 그 들어가가지고 몇 명을 식초의 내주셨지. 맛을 그거 전달하는지 국정원에서 암내를 수사해야 됩니다. 풍기는지
이거는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이건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돼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도 지금 저기 보시면 물고기 우리가 보면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TV 후보는 소리 때문에 학교에 시끄러워가지고 여고급식을 하기 때문에 여고생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소녀시대가 아니, 소원을 말해봐 왜 소원을 말해봐 했겠어요. 이런 급식하는 사람 없애라고 소원을 비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은재 의원이 가서 교장이나 급식 원래 담당한테 다른 거 까먹고. 사퇴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조용히 하세요. 사퇴하세요. 진짜말로 왜 그 급식 급식이잖아요, 여고급식장에 저런 사람을 아니, 쓰는 그- 겁니까? 사퇴하세요. 코골아서 한석규 나가서 의원이 시청자분에게 네가 사과하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냄새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시겠어요? 좋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급식을 하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씻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급식 여고생 급식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롯데월드에 입장하면은 자유이용권이 18,000원입니다. 자, 지금 장애인 이용권이라고 했습니까? 자유이용권이요. 네, 자유이용권이 고소하겠습니다. 롯데리아 자, 고소하겠습니다. 자, 고소하겠습니다. 18,000원이고 자, 고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이고 진짜 장난 안 치려고 그래도 그냥 안 받아준다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서울에 사는 이제 나이는 40살입니다. 야, 방송 소리 줄여주시고요. 네? 방송 소리 줄여주시라고요. 잠시만요. 네, 실은 좀 진중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자, 아네스님 팝콘 한 개씩 감사합니다. 예, 짧고 굵게 얘기해 주시죠. 실은 저는 이제 요즘 이런 1인 방송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매력을 느끼고 유신소를 가끔씩 제가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최근 몇 달 동안 가끔씩 들어오면 최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은 너무나 지금 유신 씨가 최군 쪽에 대한 그런 반박이라든지 내용이란 그거를 너무 한쪽만 모는 거 아닌가. 조금 다른 컨텐츠로 좀 더 좋은 컨텐츠, 좋은 얘기, 좋은 내용으로 좀 유화시키는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객관적인 부분을 1시밀, 20밀. 네, 며칠 만에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 무려 10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쉬움은 다음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광화문에서 낮 1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9년째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 그래야 되나요? 진행자 시청자 연대, 제작자 연대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열심히 준수합니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끊을게요. 왔어 왔어 DJ 유신 쇼 come on 유신 쇼 유신 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